매 학기 첫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발표 신청을 받는다. 선뜻 해보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학생이 있는 한편, 다른 이들이 발표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 눈치를 보는 학생도 있고, 자신은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 앞에 나서서 의견을 말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학생도 있다. 발표 신청 하나에도 마음의 부침을 느끼는 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 모습이 매사 충만한 감정을 못 느끼고 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수업 시간은 자신 안에 자신이 예상을 넘는 능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유하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왜일까? 언뜻 자신감 없음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을 읽다 보면 이 모든 모습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보이는 일임을 알게 된다. 자존감이 부족할 때는 연애,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다. 가령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확고해서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라는 생각 속에서 외로움에 허덕이는 경우가 그렇다. 이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뜻하는 단어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이들은 매사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능숙치 못하고 자신이 맞닥뜨리는 하루하루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즉, 삶의 생생함을 느끼는 능력이 가로막혀 있다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은 그러므로 행복해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말한다. 자존감은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으므로 건강해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도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만약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를 감당할 힘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신건강의 척도인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신건강을 지키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IT 산업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SNS의 활용으로 많은 이들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 세상이다. 친구라고 생각해 다가가면 적이 되기도 하고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 한마디 했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타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정보가 폭발하면서 우리는 고유의 정체성조차 비교당하고 산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의문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사회에선 당연히 높은 자존감으로 살기란 쉽지가 않다. 어쩌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이 생기면 자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상황은 지금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태가 되기를 자주 부추겨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무장한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차분히 이어나가는 과정 역시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들인 셈이다. 이럴수록 자존감이 강해야 상처를 덜 받고 길을 찾을 수 있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근자감을 갖는 게 아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들은 거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없으면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이런 행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므로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비난하지 말고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이다. 모든 이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잊고 산다. 혹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거나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란 반드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정해진 한도의 에너지를 넘어가면 이 동기부여는 불안과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란 불가능하다.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면 된다. 평가는 나중의 일이고 과정은 현재의 일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오늘 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다. 가령 취업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평가는 수능시험 당일이고 과정은 오늘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이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에게 충실하게 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행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픈 과거를 안고 살기란 쉽지 않지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는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모든 아픔은 과거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특별히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져 남들과 다른 것이 나쁜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는 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을 멈추고 오히려 내가 나를 얼마나 특이하다고 여기는지 아는 과정을 가진 다음 그 특이한 점을 자신의 특별한 점으로 삼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신경 쓰고 남의 눈치를 더 살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도 부담을 준다. 착한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힘든 이유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태도가 결국 진심으로 타인을 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5가지 실천을 당부한다. 첫째,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우리는 사랑의 힘 자체를 믿지 못한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사랑을 핑계로 받은 상처가 적지 않다.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성장한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둘째, 자신을 사랑하기. 자존감이 낮은 채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 우리 마음속 자존감이 낮은 나, 다그치는 나, 사랑하는 나 중에서 사랑하는 나를 소환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자존감은 감정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능력이다. 넷째,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어떤 해결책이든 결국은 현재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거로 도망치지 말고 미래에 몰입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모른다. 건강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현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의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차분히 생각해보며 답을 찾아가야 한다. 5번째,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안 될 거야. 상담을 해도 소용없어. 내가 바뀔 리 없어. 라고 확신한다. 패배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돌보지 않아 엉망진창인 집에 익숙한 사람과 다름없다. 그는
지저분한 집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존감은 변할 수 있다. 자존감이 회복하면 뇌가 건강해진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소한 걱정은 무시하게 된다.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게 된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나란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높은 자존감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